자, 이제부터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자, 지지 저항의 기초입니다. 지지 저항의 기초. 자, 지지 저항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어떻게 좀 찾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자, 이 지지 저항은요, 사실 모든 기술적 분석의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기술적 분석이 이 지지 저항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을 모르면 수학을 할 수가 없죠. 뭐 똑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은 기술적 분석에 기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만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초반부터 배워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이 차후에 진행되는 이 기술적 분석의 이 기법들을 다 흡수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번 달까지 혹은 뭐 다음 달 초까지 계속 그 기초 강의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워낙 이 차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밟아갈 거예요. 너무 빨리 속도를 내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과정들을 토대로 점차 레벨업을 시켜서 점차 심화적인 과정들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제 모든 강의의 기술적 분석 강의의 핵심인 12주 차트 강의 내용까지 같이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제 모든 강의는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 자, 시리즈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제 강의는 저번 강의를 배우지 않으시면은 이번 강의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 한다면은 내일 강의를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좀 꾸준하게 이왕 하실 거면은 시간이 된다 한다면은 좀 오셔서 꾸준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지저항의 기초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강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판으로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 말고, 자, 스티커 노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강의 내용들을 조금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란 뭔가? 지지와 저항선이란 게 뭔가? 자, 이거는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매수 혹은 매도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는 라인을 뜻합니다. 자, 매수 혹은 매도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는 라인. 자, 여기서 웅집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거래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많은 거래량이 거기서 대기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호가창 보시면은요, 이렇게 호가창 보시면은 호가창에 가끔 어떤 호가에 보면은 특별하게 유별나게 거래량이 많이 묶여 있는 호가를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호가도 지금 약간 이 호가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네요. 근데 대충 보면은 가끔 보면은 생뚱맞게 뭐 10, 20, 40 이러다가 한 200, 300이 한 호가에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라인들을 우리가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라인이 주로 이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쉽게 말해서 매수 혹은 매도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은 특정 라인에서 눌림 혹은 올림, 반등이 시작되는 라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주식 차트로 띄워서 얘기를 해볼게요. 굳이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해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 뭐 주식,
해외 선물, 옵션, 뭐 비트코인, 뭐 할 거 없이 모두 어떤 종목에도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떤 종목 볼까요?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화공영 보도록 하죠. 자, 이화공영을 보시면은 유별나게 어떤 특별 라인에서 저항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떤 특별 라인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일례로 보시면은 이 이화공영은 과거에 2008년도 6월 달에 2950 라인에서 2920 라인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한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똑같은 라인에서 2650 라인에서 같이 이렇게 지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요. 또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8350 라인에서 저항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라인은 꼬리라 그래가지고 그 저항이 조금 밀린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 저항 라인은 8350 라인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저항이 2009년도에 나왔던 저항인데요. 그 저항이 2016년도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저항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2017년도 초반에도 한 차례 여기서 저항이 일어났었고요. 자, 이렇게 지지 저항이라는 것은 특정 라인에서 눌림 혹은 반등이 시작되는 라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이 이화공영에서 지지선 라인은 어디였어요? 2650 라인. 그럼 저항선 라인은 어디였죠? 바로 이 8350 라인.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다. 자, 특정 라인에서 올림과 그리고 반등과 눌림이 시작되는 라인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지 저항의 생성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겠죠. 뭐든지 어떤 일에는 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의 생성 이유에 대해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 저항의 생성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과거에 특정 라인에서 길게 눌리거나 혹은 반등한 경우에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이화공영은 조금 별로니까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가장 핫한 셀트리온을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 진입해서 약 한 7% 이상 수익 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시면은요, 자, 보시죠. 셀트리온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그러면은요, 해외선물 차트로 볼게요. 해외선물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차트가 좀 더 그 지지정 찾기는 최적이죠. 에너지 상품인 크루드 오일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틱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 차례 크게 저항이 되었던 라인, 혹은 한 차례 크게 지지선이 되었던 라인, 네, 지지 반등이 됐던 라인, 이런 라인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지지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 저항이 생성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특정 라인에서 길게 눌리거나 혹은 반등한 경우, 이 차트처럼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20에서 한 차례 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50.50 라인까지 가격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50.50 라인 기준으로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여기서 눌림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또
크게 내려오다가 51.30 라인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제 가격이 내려왔을 때 52.30 라인에서 동일한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현상.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 생성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자면은요, 이 과거의 반등이나 눌림이 있었던 자리에는요, 꼭 다시 올 것이다, 혹은 다시 내릴 것이다라는 시장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좀 어떤 주식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주식 안 하시더라도 어떤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쌍저점이라는 말 많이 아실 거예요. 쌍저점. 다들 아시죠? 쌍저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쌍저점이라는 게 뭔가요? 한 차례 반등이 되었던 그 라인에서는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 차례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쌍저점이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쌍저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쌍저점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 이게 바로 시장 심리, 대표적으로 시장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격이 내려옵니다. 가격이 내려오고 일정 라인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일정 라인에서 반등하는 이 라인은 분명 매수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는 라인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매수를 진입한 사람들은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 한 계약이 아닌,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 진입할 거라 100만원만 진입해서 좀 아깝네. 만약에 내가 100만원 진입해서 여기서 50만원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200만원 진입했으면은 100만원 수익일 건데 라는 아쉬움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매수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은 여기 밑에서 혹은 이 밑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씨, 몇 틱 차이로 놓쳤네, 몇 호가 차이로 놓쳤네, 아쉽다, 다시 내려오면 꼭 잡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이 다시 내려와요. 가격이 어쩌다 보니까 다시 내려와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진입하지 못했던 그 매물대가, 혹은 여기서 두 계약 진입할 걸 한 계약밖에 진입하지 않았던 그 매물대가,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다시 여기서 웅집되면서 더욱 많은 거래량 반등으로 인해서 더욱 가파른 반등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가격 움직임은 시장 심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아니고 지표가 아니고 어떤 수치가 아니고 시장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장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특정 라인 길게 눌리거나 혹은 반등한 경우, 이런 경우를 지지 저항의 생성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번에 그 틱봉 차트 그리고 분봉 차트에 대한 캔들 강의 어저께 들으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꼬리가 뭐였죠? 꼬리 다 기억하시죠? 꼬리가 뭐였죠? 꼬리? 자, 꼬리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꼬리가 뭘까요? 자, 이 강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혼자 떠든다고 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강의는 여러분들과 저와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꼬리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이상인가? 마이크가 고장났나? 자, 꼬리라는 것은 그 시가 혹은 고가와 혹은 저가와 시가와 종가의 긴 차이에서 생기는 긴 막대기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캔들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었는데요. 캔들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고가와 그리고 이 종가의 차이가 길면 꼬리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이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크면은
이렇게 꼬리가 형성이 됩니다. 꼬리.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뭐였다고요? 시가, 고가, 저가와 시가, 종가의 긴 차이에서 생기는 막대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생성 이후의 첫 번째 이 경우, 특정 라인에서 길게 눌리거나 반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긴 꼬리를 남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자, 보시면은요, 이게 긴 꼬리를 남겼던 부분에서는 한 차례 저항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긴 꼬리가 남겼던 긴 꼬리가 되었던 지지선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정 라인에서 길게 눌리거나 반등한 경우에는 이런 긴 꼬리를 동반한다. 지금 지금 생성 이후 다음에 지지 저항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쉽게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지지 저항 생성 이후에 두 번째, 시장 심리로 인한 변화입니다. 시장 심리로 인한 변화. 자, 이거는 아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까 뭐 쌍저점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원인이 시장 심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냥 시장 심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가격이 내려가다가 어느 일정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점 행보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다 아시죠? 저 반대로 말할게요.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어떤 구간 가면은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길게 고점 행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좀 이게 좀 괜찮은 종목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아차. 자, 기아차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일정 저항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도 못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 행보를 좀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면 엄청 쫄리잖아요. 이걸 더 홀딩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은 청산해야 돼, 말아야 돼. 딜레마가 생기죠. 이거를 투자자의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시장 심리편에서 잡아드릴 건데, 이게 투자자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일정 저항에서 고점 행보를 할 때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앞으로의 추세가 이어지느냐 혹은 역추세가 시작되느냐의 주요 관건이다. 시장 심리의 원인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저항이 이게 받으면서 고점 행보를 이어가면서 결국에 이게 매도 추세로 전환되는 역할을 했어요. 매도 추세로 전환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이고 여기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언제 8만 라인까지 언제 회복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확실한 거는 가격이 다시 올라왔을 때 이 똑같은 이 라인에서 고점에서 저항을 받아서 고점 행보를 진행되었던 이 라인의 8만 라인에서 다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이 고점 8만에서 저항을 받은 가격이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행보하니까 시장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성 이유는요, 시장 심리로 인한 가격 변화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심리로 인한 변화에 대한 부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 뭐 아직 조금 석연찮다 싶으신 분은 2. 알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바로바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바로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일 조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길어질 것 같다 하면은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드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지지 저항의 생성 이후 세 번째는요, 세력의 진입입니다. 세력의 진입. 세력의 진입이라는 건 뭐냐면,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뭘 뜻하나요? 세력,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돈 많아가지고 한 번에 나는 100만원 진입할 때 얘네들은 막 억대로 막 진입하는 애들.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을 좀 세력이라 그러죠. 시장을 움직여, 세력의 정의를 내리자면요, 시장의 판도를 바꿔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세력의 진입이, 개입이 있었을 때, 저항과 지지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계약을 운영하는 세력이 진입하는 경우에, 다계약을 운영하는 세력이 진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생깁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오면요, 세력이 진입하게 되면은, 만약에 충분한 자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격이 여기서 꺾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꺾이게 돼요. 만약에 세력이 여기서 매도를 진입한다면은. 근데 이게 뭔 현상이 있냐면, 이게 조금 웃긴 건데 뭐냐면은, 세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을 내려왔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거를 눌렀어요. 하지만 그 이상 누를 수는 없어요. 왜? 무한정으로 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눌렀어요. 근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다 공매도라는 아시죠? 공매도 아시죠? 너도 나도 매도하는 거예요. 자, 눌리기 시작하니까 시장 심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떨어질 건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정작 세력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렸는데, 이제부터 그 뒤로 매도 심리가 형성이 돼서 매도 모멘텀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나비 효과라는 말 있죠? 나비 효과. 나비가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날개짓 한번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는 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점차 쌓이고 변화돼가지고 점차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현상을 나비의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비 효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세력이 이만큼만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세력은 이만큼이었는데 점차 세력이 커져서 시장 심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시장 생성, 지지저항 생성의 세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지저항 생성 이유 알았으면 어떻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지지저항 쉽게 찾는 방법. 자, 이거는요, 나중에 마디값이라는 차트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마디값이라는 것은 정말 좀 약간 제 12주 차트 강의 중에 심화편에 있는 12주 차트 강의 중에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마디값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간략한 대응법만 잡아드릴 거예요. 어디까지나 기초 강의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전고점, 전저점입니다. 자, 마디값을 지지 저항을 쉽게 찾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전저점, 전고점입니다. 자,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이게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라인이다. 자, 길게 볼게요. 길게.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전고점 혹은 전저점, 이게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쉽게 찾는 방법은 한마디로 그냥 전고점과 전저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 보면은 딱 알아요. 전저점, 전고점 어딘지. 자,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정수입니다. 자, 가격은요, 정수, 특정 숫자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이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시스템 매매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시스템 매니저가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정수,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숫자인 경우에 저항 지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5 혹은 0 혹은 5 이렇게, 혹은 몇 틱 구간, 40틱 구간으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라든지, 40틱 구간으로, 혹은 몇 틱 사이에서, 혹은 정수에 따라서 52.20에서 그리고 52.00에서 이렇게 공으로 떨어지는, 혹은 52.80이라든지 이렇게 공으로 떨어지는
가격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정수 이거는요 사실 나중에 파동 이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더욱 자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찾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조급하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배워갑니다. 그냥 차근차근 그냥 내 기초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생각하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은 점차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자, 제가 그 늘 말씀드린 거죠.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간에 부족한 연봉을 크게 키워라. 부족한 연봉을 채워라. 조금씩 벌어가지고 그게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조금씩 채워서 그게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하게 길게 눌리거나 반등했던 자리. 이거를 혹은 다르게 말하면 역추세가 시작되었던 자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길게 눌리거나 반등했던 자리는 뭘 의미하면은 약간 이런 구간을 얘기하죠. 내려왔을 때 50.80 라인 기준으로 추세가 반전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또한 52.30을 보시면은요, 추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서 크게 눌리게 되는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보시면은 50.56에서 다시 가격이 반등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길게 눌리거나 반등했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자리들은 줄곧 긴 꼬리를 남기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긴 꼬리를 남깁니다. 긴 꼬리들을 긴 꼬리. 아까도 보시면 긴 꼬리. 아까도 제가 첫 번째에서 과거 특정 라인 길게 눌리거나 반등한 경우, 이럴 경우에 꼬리가 길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합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 분봉 차트에서 혹은 일봉 차트에서 꼬리가 긴 구간을 찾으시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역추세가 시작되는 자리 혹은 특별하게 길게 눌리거나 반등했던 자리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지지저항을 이용한 매매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지 저항은 모든 기술적 분석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추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뭡니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선으로 잇는 지지 저항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지가 되었던 구간들 그리고 저항이 되었던 구간들을 잇는 거 더욱 자세하게 이거 주식 차트 보면서 할게요. 주식 차트 보면서. 자, 어디 갔어? 자, 보시면은 저항이 되었던 구간, 그리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 저항이 되었던 구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라인이 하나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수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추세선이고요. 역시나 지지저항을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마디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마디매매. 지지 저항으로 인한 반등 혹은 눌림을 노리는 단타 매매 방법입니다. 이 단타 매매는 마디라는 것을 배워야 가능한데 나중에 제가 마디값이라는 그 강의는 나중에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마디에서 그러니까 특정 마디에서 가격이 반등할 때 우리는 이 가격이 반등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기서 매수를 진입해가지고 우리가 반등할 때 이 차익을 노리는 거죠. 짧게 20틱 내지는 30틱.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 리딩 단타 매매 진행하는 것도 이런 원리예요. 마디 매매법입니다. 마디 매매법. 자, 세 번째 뭐 엘리웃 파동 매매법. 뭐 저항 지지를 돌파 혹은 뚫느냐에 따라서 움직임 폭을 계산해서 진입하는 거, 뭐 볼린저 매매법,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매매법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필요한 내용만 다 가르쳐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 가르쳐드리진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뭐 다 전문가 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게끔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다 가르쳐드릴 필요 없고요. 아실 필요 없고요. 정말 수익 날 수 있는 거 나한테 필요한 몇 가지 진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12주 강의 차트로 만들었으니까요. 이 기초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또 이런 차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해증 매매, 뭐 이게 기본적 분석을 이용한 매매법, 뭐 차트 그 지표 수치로 봐서 보는 뭐 해외 선물 뭐 방향 대응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 드리고 필요한 것들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 뭐 지지저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결국에 결국에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지지저항이라는 것은 매수 혹은 매도 거래량이 웅집되어 있는 라인이다. 이 특정 라인에서는 눌림 혹은 반등이 시작이 된다. 라는 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진행됐는데, 특별히 그 포인트들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이 뭔가, 그리고 기준선이 뭔가.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예전에 120년 전에 다우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우지수 아시죠? 다우지수. 지수를 만들었던 다우가 처음 썼던 시장에 적용했던 그 기술적 분석인데요. 다우의 이동평균선이 모든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됐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떤 원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동평균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